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저는 손으로 질감을 문지를 때의 신경-상관관계를 확인한 논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은 2022년 4월 Behavioral Brain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332로 Behavioral Sciences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임팩트 팩터는 다소 낮지만 논문 조사를 하였을 때 질감에 대한 EEG 데이터와 주관적 평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몇 없는 논문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촉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극은 패시브 터치와 액티브 터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패시브 터치는 일반적으로 자극의 타이밍과 속성을 제어하는 로봇 표현 장치를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고, 액티브 터치는 접촉 압력, 속도 및 속력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액티브 터치의 경우 실제 촉감을 느낄 때 그리고 인간이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감과 뉴럴 코릴레이트를 조사하는 많은 연구는 패시브 터치에 의존하고 있고 액티브 터치와 관련된 뉴럴 코릴레이트는 연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 질감을 탐색하는 동안 cortical oscillatory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터치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액티브 터치를 정량화하고 손가락의 하중과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behavioral active touch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하였습니다. 계산된 액티브 터치 타이밍과 EEG 데이터를 융합하여 액티브 터치 동안의 전기 생리학적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3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그 중에 9명은 과도한 아티팩트와 불완전한 데이터 레코딩으로 제외되어 전체 분석에 사용한 피험자는 총 26명입니다. 전체적인 실험 과정은 자극, 주관적 평가, 페이스 훈련, 그리고 액티브 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극은 실크, 브러쉬드 커튼이라 불리는 기모,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루를 만드는 데 쓰이는 튼튼한 갈색천인 헤센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물은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플리전트, 언플리전트, 소프트, 하드, 스무스, 러프에 대하여 100점 초도의 VAS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피험자 간 손가락 움직임 속도의 베리에이션을 줄이기 위해 초당 약 5.5cm의 속도로 직물을 만지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험 진행 전 해당 속도를 맞추기 위한 연습을 피험자들이 원하는 만큼 진행하였습니다. 액티브 터치 태스크는 3개의 블럭과 3개의 서브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블럭은 무작위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서브 블럭이란 각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각 직무를 한 번씩 수행하는 것이 한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서브 블럭은 18개의 트라이얼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실험 동안 각 직물별로 총 50네 트라이얼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트라이얼은 스크린에 흰색 픽세이션을 보고 있는 베이스라인 피리어드를 지나 픽세이션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장치에 부착된 직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문지르게 되고 픽세이션이 다시 흰색으로 변하면 멈추는 리커버리 피리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서브 블럭이 끝날 때마다 서브젝티브 레이팅을 통해 각 직물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EEG 데이터와 손가락 관련 움직임 데이터가 있습니다. EEG 데이터는 우측의 그림과 같은 129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손가락 움직임 관련 데이터는 문지를 때의 압력을 측정하는 핑거로드, 손가락의 위치를 의미하는 핑거 포지션, 트라이얼 온셋 마커와 관련이 있는 타임 등 3가지를 측정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PCA, 너치 필터, 비주얼 인스펙션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였고 CAR을 통해 리레퍼런싱을 수행하였습니다. 터치 센서 데이터는 처음 직물을 만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문지를 때, 그리고 손가락을 뗄 때 등 총 5개의 터치 타이밍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트라이얼 온셋 혹은 트라이얼 오프셋을 기준으로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반응한 경우, 그리고 피험자가 타이밍을 놓친 경우는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얼을 제거하고 나면 직물당 총 54개의 트라이얼 중 평균 25.96개의 트라이얼이 제거되어 생각보다 많은 트라이얼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측정한 액티브 터치 타임인과 이지 데이터의 시간을 동기화하여 터치 센서의 트리거를 기준으로 이지 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터치 타이밍 기준 -4에서 7.5초의 구간의 데이터를 ERD, ERS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Related Band Power라 불리는 RBP 변화량을 알파와 베타 대역에 대해 계산하였습니다. RBP는 REST 대비 액티브 터치를 수행할 때의 ERD 변화량을 의미하며 터치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알파와 베타 대역에서 ERD, ERS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여 알파와 베타 대역을 사용하였습니다. 터치 센서를 통해서는 평균 로드와 스위프 듀레이션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은 각 질감에 대한 평균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며 A는 플리전트, 언플리전트 정도, B는 소프트, 하드 정도, 그리고 C는 스무스, 러프 정도의 관점의 결과입니다. 각 그림에서 왼쪽의 연한 하늘색은 질감을 만지는 초기의 느낌, 그리고 오른쪽의 진한 하늘색은 질감을 만지는 그 후반부의 느낌을 나타내며 질감과 시간에 대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브러쉬 커튼과 실크에 비해 헤센의 플리전트, 그리고 소프트, 그리고 스무스 느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헤센이 점진적으로 더 러프하고 그리고 하드한 직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손가락 움직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림은 로드와 듀레이션에 관한 한 트라이얼의 예시이고 아래쪽에 있는 표가 전체 평균 로드 혹은 듀레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스위프 1, 2, 3, 4란 앞서 보셨던 장치의 직물을 문지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문지를 때를 각각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로드란 각 직물을 문지를 때의 그 손가락의 세기, 그리고 듀레이션은 각 스윕을 진행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치로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통계 결과에 따르면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통계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스위프 1의 로드가 다른 스위프 2, 3, 4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파란색에 있는 통계 결과와 같이 스위프 4가 스위프 2 그리고 스위프 3에 비해 통계적으로 문지르는 세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관점에서는 모든 페어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였으며 특히 스위프 1과 스위프 4가 차이가 가장 컸고 스위프 2와 스위프 3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스위프 간의 차이는 질감을 만질 때와 뗄 때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위프 1과 스위프 4는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고 스위프 2와 스위프 3 구간만 분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터치를 수행하는 동안 ERD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뇌파 결과입니다. 알파 밴드와 베타 밴드 모두에서 센서리 모토 영역의 ERD가 바이레터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채널을 작은 하얀 동그라미로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채널은 총 3개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알파 밴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채널은 1010 시스템에 따르면 CP3에 해당하는 42번 전국으로
오른손으로 직물을 문질렀기 때문에 대측 방구에 위치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C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크 대비 햇센에서 더 강한 ERD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타임 프리퀀시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왼쪽에 있는 실크 직물에 비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햇센 직물에서 더 강한 ER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타밴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채널은 대측 방구와 동측 방구에서 각각 하나씩 발견되었으며 P3와 CP2에 해당하는 52번, 87번 전극입니다. P3 채널에 해당하는 F 결과에서는 실크가 브러시드 커튼이나 햇센에 비해 더 강한 ERD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P2 채널에 해당하는 H 결과에서는 햇센이 실크와 브러시드 커튼에 비해 다소 약한 ERD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타임 프리퀀시 스펙트로그램에서도 P3의 경우에는 가장 왼쪽의 실크 직물에서 다른 두 직물에 비해 다소 강한 ERD를 확인할 수 있으며 CP2에 해당하는 타임 프리퀀시 스펙트로그램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햇센 직물이 다른 두 직물에 비해 다소 약한 ERD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없지만 RMN코바라고 불리는 반복 측정 공분산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분석은 아노바와 리그레션을 혼합한 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플리전트, 언플리전트, 그리고 스무스, 러프, 소프트, 하드의 주관적인 평가와 ERD의 공분산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분석 결과 CP2의 ERD와 스무스 러프의 레이팅 점수가 유의미하게 코베리드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3의 ERD와 소프트 하드의 레이팅 점수가 유의하게 코베리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질감을 만질 때의 ERD 패턴과 플리전트, 언플리전트, 소프트, 하드, 스무스, 러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느낌 관점에서의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많은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른손으로 질감을 만질 때 대측 방구의 ERD 패턴과 주관적인 평가 사이에 코베리언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본 논문 중에 ERD 패턴을 확인하였던 그렇게 다소 많지 않은 논문이고 토포맵부터 타임 프리퀀시 스펙트로그램과 프리퍼런스 정량값도 잘 보여주었던 논문이었고 어느 정도 제가 했던 분석과 다소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처리를 거치면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트라이얼이 제거가 되었고 또 4번의 수입 중에서 가운데 수입인 수입 2와 수입 3만 분석에 사용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데이터가 많이 줄어들어 실험을 수행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극히 일부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토포맵을 보면서 떠올랐던 건데 오른손으로 문지르는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대측 방구에서 ERD 패턴이 잘 나타나는 것은 오른손 움직임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읽은 바로는 EEG 기반의 촉감을 비교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기계가 아닌 손을 이용하여서 실험을 진행한 연구, 더 좁혀서는 화장품 제형과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저널 미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최신 결과를 조금 확인하였고 최근까지 읽은 논문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뇌파 프리퍼런스 간의 코릴레이션이나 정량적 비교를 한 논문을 계속 트래킹하겠지만
추후 분석을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한 논문도 추가적으로 함께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